다음은 러시아어를 필기체로 쓴 사진입니다. 한 번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휘갈겨 쓴 듯한 이 낙서 같은 것이 모두 다른 철자라면 믿어지실까요? 독특한 필기체뿐 아니라 특유의 복잡한 언어 체계로 인해 러시아어는 접하기도 배우기도 어려운 언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현 상황은 어떠할까요? 공식적으로 학과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러시아 전문가로 양성하고 싶다라는 게 비전이거든요. 러시아라는 게 지금 오늘의 그 러시아가 아니라 과거 CIS 국가들, 그 다음에 슬라브, 다른 동부 유럽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르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조금 선진적인 그런 커리큘럼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다른 대학도 하지만 우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에서의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학하고 있는 러시아인들과의 교류도 가능하고 한 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꼭 우리 학과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도 대학생의 공부는 학과 전공을 위시해서 그 대학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공부하며 배우는, 그래서 성장하는 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라는 분위기,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이 갖고 있는 그 100년이 넘는 전통,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주지 않을까? 자신의 전공 분야 플러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넓은 공부를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우문학과에 재학 중이신 나웅서 학우님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2023년 1학기 그리고 2023년 2학기 이렇게 1년 동안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본토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라서 우크라이나랑 모스크바는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로는 가끔 밤에 드론 날라오는 거 빼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큰 안전의 위해는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현지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환학생 가서 그 생각이 다 공고해졌던 게, 일단 그 언어를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는 영어가 잘 안 통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가지고 생존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우리 동해바다에 있는 곳까지 9,288km거든요. 그 철도가. 그래서 6박 7일 동안 달리는데 17박 18일로 일정을 잡아서 이제 중간중간에 주요 도시들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그 유명한 바이칼 호수 거기도 갔다 오고, 무르만스크라고 러시아 북극권 이북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로 가면은 이제 북극권이니까 당연히 겨울에 오로라도 보이고, 북극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러시아 북부에 걸쳐서 사는 사미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있거든요. 거기 마을도 가볼 수 있고, 또 러시아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북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북극해를 딱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연 경관들을 볼 수가 있다.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한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러시안 친구들이랑 해서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훨씬 잘 먹어요, 술을. 보드카를 먹어도 러시아 애들은 금방 갑니다. 러시아 안에서 술을 아예 입에 안 대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4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 국민이 술을 즐긴다 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표정 자체가 좀 딱딱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탁하거나 물어보면은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표정이 좀 굳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겨울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도가 높아서 해가 되게 짧아요. 아침 9시에 해가 뜨면은 한 오후 3, 4시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조량이 되게 적어서 실제로 비타민도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대요.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앞을 못 볼 정도로 눈발이 계속 날리거든요, 진짜 한겨울 내내.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져요. 그게 꼭 가실 곳들은 일단 모스크바는 수도니까 당연히 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약간 부산 같은 느낌인데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노문가라면 아시겠지만 뾰트르 1세라는 황제가 이제 개혁 군주로서 우리도 서유럽을 지향하겠다 하고 이제 프랑스식 건축 양식으로 지은 도시예요, 전체를.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뭐랄까 약간 빨간 맛이 좀 빠진 유럽 맛이 좀 가미된 그런 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비행기를 타도 6시간이 걸려요. 이 바이칼 호수가. 바이칼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데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이거든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여름에 가면은 사실 이게 호수, 마른 호수지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바다 보는 느낌이에요. 수평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데 겨울에는 그 지역이 영하 30도까지도 떨어져서 한겨울에는 그 호수 자체가 꽝꽝 얼어요. 그 위를 차를 딱 타고 달리시면서 호수를 풍경을 바라보시면은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실 수 있다.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우랄산맥으로 잡거든요. 그 우랄산맥 위에 딱 위치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주변에 경계비, 유라시아 경계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에 되게 조그맣게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고 48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산 중턱까지 조금 올라가시면은 거기에는 진짜 좀 와 높다 싶은 정도의 오벨리스크가 있다고 해요. 저는 시간상 못 가봤는데 가실 수 있다면 거기는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노어노문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1기부터 지금까지의 졸업생들이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디나 그렇지만 꼭 노노문학을 했다고 해서 러시아 전문가만 되는 건 아니고 뭐 의사부터 변호사부터 외교관부터 그 다음에는 뭐 심지어 작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러시아어를 알면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어떤 자기만의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일반적인 분야들은 많거든요. 러시아어라는 기왕의 나의 무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러시아 지역 외교관이 되겠다, 뭐 러시아 상사 직원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작가가 되더라도 러시아 문학과의 관계에서 뭘 한다든가 경영의 일을 하더라도 러시아 쪽에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의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러시아어를 한다, 러시아 어문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희귀하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잊지 않는다는 거, 자기의 그 존재가 조금 독특해진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살려서 여러 가지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츠라, 외교관 등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살려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많은 노문과 학우분들이 러시아와는 관련 없는 진로를 택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 러시아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없고 한국의 대러 사업 시장이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 교양 러시아의 이해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러시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조금이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Теплое место на улице ждут отпечатков наших ног. Звездная пыль на сапогах.